자립 17년 차, 월급 생활자 경력 14년의 소유자인 나. 잦은 병치레로 몇 번의 병원 신세를 지고 난 뒤 후유증에 힘들 때마다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무기한 쉬고 싶었다. 그러나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었다. 일을 쉴 만한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몸이 아파 힘들어도 돈이 없으니 언제나 불안하다. 내가 번아웃을 겪거나 아파도 나 대신 돈을 벌고 먹여 살려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다달이 입금되는 돈이 끊긴다면 저금을 쪼개서 사는 생활이 가능할까?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매번 드는 고민이다. 대출 없는 집 한 채와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생활비가 있다면 의식주 걱정 없이 온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텐데, 노동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해진다. 그러나 소득이 극적으로 늘 방법은 유언하다. 그래서 나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막연한 바람을 가지기보다는 소비를 최대한 줄이고 최소 생활비로 살아가는 생활 습관을 들이는 것이 지금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최선의 방법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나는 자유를 갖기 위해 덜 쓰기로 결심했다. 돈을 쓸 줄 몰라 통장에 돈이 그냥 쌓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의식적으로 소비를 통제하는 게 아닌 애초에 무력이 없는 사람. 그냥 삶 자체가 단순한 타고나길 소박한 성격의 사람 말이다. 그러나 나는 정반대의 사람이다. 언제나 결핍에서 비롯된 허영심이 나를 소비로 이끌고는 했다. 그래서 20대에는 소비주의자로 경험주의자로 쇼핑과 여행에 쥐꼬리 수입을 모조리 쓰며 살았다. 편리한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가전들을 여럿 사들이고 고상한 취미생활에 돈을 쓰는 일이 꽤나 즐거웠다. 그 시절 나는 노동을 멈추면 들어올 소득이 없음은 일단 고려하지 않았고 언제나 돈을 벌고 수입이 꾸준히 생길 거라 믿었다. 그러나 그건 나의 완전한 착각이었음을 40 초입 1년여의 값비싼 병치레를 하며 깨닫게 되었다. 이후 나는 이전에 살아왔던 모습과는 정반대인 미니멀리스트가 되고자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한 지 거의 10년이 되자 내가 추구하는 낭비하지 않는 최소의 삶은 이상이 아닌 일상이 되었다. 노동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 나는 우선 소비를 줄이고 최소 생활비로 살아가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다. 지금 나는 풀타임 노동을 하고 있지만 지출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월 생활비를 120만 원에 맞추어 지내고 있다. 식비는 하루 10,000원의 지출 금액을 정해 그 안에서 소비하려고 한다. 꼭 하루 10,000원에 맞춰 식사를 한다기보다는 지출 통제에 가깝다. 하루 10,000원이라는 돈은 적은 것 같아도 외식이나 습관적 기호식품의 소비를 하지 않는 나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원래 돈이란 하루에 10원도 쓰지 않다가도 갑자기 목돈이 나가는 등 들쑥날쑥 하는데 하루 10,000원이라는 기준을 세워두면 며칠의 식비를 모아두었다가 장을 보거나 그 이상을 사용하면 다음날 쓰지 않는 등 어떤 기준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출 통제가 어려운 나와 같은 사람에게는 일일 예산 생활은 꽤나 유용하다. 평소 나는 냉장고에 쟁여둔 쌀과 채소, 가족들이 챙겨준 반찬들로 식비를 거의 지출하지 않고 여러 날을 보내고는 한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냉장고에 반찬이나 채소를 방치해 두었다가 상해서 버리는 날이 많았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왜 그랬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일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고열량 고자극의 바깥 음식을 찾거나 피곤함에 밥을 챙겨 먹을 여유를 갖기 어려워서였다. 먹고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일에 완전히 미쳐 있어서 정확히는 내 자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을 때 나에게 식사는 그저 대충 먹는 것이었다. 그러나 몸이 상하고 난 후에야 나는 여러 건강서적을 읽어가며 나의 식습관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천천히 식사를 바꾸어 나가기 시작했다. 이제 나에게 끼니를 챙기는 일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닌 오늘 하루도 잘 살아보자고 나에게 힘을 불어넣는 의식이 되었다. 그래서 매일 채소 반찬을 만들고 전날 잡곡을 불려놓고 잠들 만큼 계획적인 식생활을 한다. 예전에는 집밥이 시간과 에너지를 더 써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느껴졌다면 지금 나에게 집밥이란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을 깨끗하게 관리한 식자재로 기분 좋은 한 끼를 먹는 가치로운 일이다. 그래서 매 끼니 되도록 나를 대접하는 기분으로 좋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쓰려고 한다. 아침에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떠는 것. 이건 건강을 챙기기 이전에 지금 내게 최우선의 숙제인 자유를 사기 위함이기도 하다. 멋진 옷은 한때 나의 최우선 욕구였지만 지금의 생활에서는 최하위다. 나는 이미 옷에 있어서만큼은 최선을 다해 소비해봤다. 한때 나는 내가 가진 능력치 이상을 소비했는데 대충 말하자면 명품 옷을 밝혔다. 패션을 전공했다 보니 브랜드 옷을 직접 체험해보는 쪽이 좋은 공부라 생각했고 좋은 옷을 많이 접해서 안목을 길러야 한다고 믿었었지만 커리어 측면에서 평가하면 나의 소비는 그야말로 낭비고 헛짓이었다. 그래도 무슨 일이든 나쁜 점만 있지는 않기에 유행을 타지 않고 오래 입을 수 있는 좋은 옷을 알아보는 눈은 분명 생겼다. 지금 내가 가장 애정하는 패션 아이템은 사용한 지 20년 된 머플러, 10년 된 스트라이프 면 티셔츠, 8년 된 실크 스카프 등이다. 사실 이런 아이템들은 사치왕 시절에 샀던 값비싼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이긴 하다. 구입한 지 오래됐으니 다소 낡아 보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일상을 함께 해온 만큼 내 몸에 꼭 맞춘 듯한 편안함이 매력이고 이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함으로 느껴진다. 예전에는 트렌디한 옷을 수시로 구입해가며 멋을 즐겼다면 이제 나는 가진 옷을 최대한 활용해서 입을 때 즐겁고 스스로가 자랑스럽다. 사실 우리가 필요 이상의 물건을 사는 것은 다분히 감정적인 이유다. 요즘 얼굴이 너무 칙칙해 보여서 화사한 옷이 필요할 것만 같고 우울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 새 옷을 쇼핑하고는 한다. 그러나 내 얼굴이 마음에 안 들고 뭘 입어도 이상해 보일 때는 옷을 사면 안 된다. 컨디션이 문제이지 옷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고 짜증나는 상황이 이어져 기분 전환한다고 옷을 사서는 안 된다. 쇼핑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보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돌아보고 만보 걷기 등 운동량을 늘리고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 예쁜 옷을 입었을 때보다 혈색을 좋아 보이게 하고 컨디션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된다. 새 옷은 많아야 2번 정도 설렌다. 대부분 일회성 기분 전환이다. 갚아야 할 청구서에 비하면 너무 짧은 기쁨인 것이다. 감정적 과소비를 멈추는 것. 이것은 자유와 가까워지기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 아닐까 한다.
이제 인생 후반부의 출발점에 서 있는 나. 물건을 매개로 나의 취향을 찾았던 20대 시절을 거쳐 미니멀 라이프라는 필터를 거친 30대를 보내고 나서야 필요보다 더 많은 물건을 가지고 싶다는 큰 욕구 없이 예전보다 무난하게 절약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나는 곧 내 힘으로 만든 평생의 최소 생활비와 비상금을 가지고 살아갈 예정이다. 최소한의 생활비 외에 필요보다 많은 돈에는 집착하지 않으려고 한다. 누군가 나의 절약 생활의 이유를 묻는다면 나는 나를 갉아먹는 불안을 줄여나가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싶다. 절약은 삶의 문제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일이라 생각했기에 나는 그 길을 내 의지로 선택했다. 또한 앞으로도 더 나은 자유를 얻기 위해 나는 검소하게 살아갈 것이다. 물론 어떤 결론이 결승점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는 전혀 모른다. 5년 후에 나는 정말 자유를 살 수 있을까? 아직 답은 모르지만 나는 그 길을 꾸준히 가보려고 한다. 삶은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기에 운명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지 못한다. 다만 나는 지금의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해 애쓸 뿐이다. 좋아하는 문장이다. 그리고 나 역시도 마찬가지다. 원하는 자유를 얻기 위해 나는 낭비나 사치 없이 일상을 꾸려나가고 있고 그런 삶을 앞으로도 묵묵히 이어나갈 것이다. 여유롭게 호흡하는 여백의 시간을 꿈꾸면서